혼자 있는 건 좋은데 그 고요함 속에 불쑥 들어오는 허전함. 이건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혼자가 좋은데 외롭다는 감정은 겉보기에는 모순적이지만 이외로 많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외롭다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이상하게 외롭다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단순히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나 욕구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자기 내면에 충실한 동시에 관계에 대한 욕구도 놓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고 싶지만 완전히 단절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이 모순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복합적인 사회적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향적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기보다는 혼자 외로움을 삭힙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첫째로 내향적 성격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죠. 이런 유형의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너무 고요하니까 허전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내향적인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기보다는 혼자 외로움을 삭힙니다. 둘째로 완벽주의적 자기관리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특징은 아무하고나 깊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사람과의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껍데기뿐인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는 관계는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가식적인 관계를 피하고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갈망하지만 이런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느낄 때 외로움을 느끼죠. 문제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혼자 해야 할 일도 많고 누구와 있으면 흐트러지는 느낌이 싫어라고 말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대인관계의 연결 단절로 이어집니다. 셋째로 과거 상처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특징은 과거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 실망, 갈등이 있어서 새로운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면할 때 기본적 불신과 비판적 사고가 앞서며 사람들의 단점을 먼저 발견하려는 경향이 있어 관계를 시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욕구와 사회적 연결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충돌할 때 모순처럼 느껴지죠.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화가 빠르지만 소속 욕구는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혼자 살기 좋아졌지만 혼자 살기 외로워집니다. 자기 표현 기회 부족도 원인입니다. SNS 메시지는 연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자가 좋은데 외로운 이 복합적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혼자 있고 싶음과 연결되고 싶음을 분리해서 다루어 보세요. 이 두 욕구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황에 필요한 욕구입니다. 따라서 혼자일 때 연결되어 있다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예로서 혼자 글을 쓰되 그 글을 누구와 공유하거나 깊은 관계를 몇 명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느슨한 연결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적절한 관계의 양과 질을 파악해 보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관계의 양과 질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혼자만의 시간과 관계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 꼭 많은 사람과 어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곤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가까워졌다가 실망하거나 다치고 싶지 않아서 관계에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부터 오프라인 만남이 부담스럽다면 관심 분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간접적으로 사회적 연결감을 느껴보세요. 또는 부담스럽지 않는 수준에서 주변 사람과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칭찬을 건네는 등 작은 연결을 시도해 보세요. 그런 후에 자신이 있으면 취미나 관심을 공유하는 소모임 등 동아리에 참여해 보세요. 그런 후에 자신이 있으면 취미나 관심을 공유하는 소모임, 동호회 등에 참여해 보세요. 공통 관심사는 대화에 물꼬를 트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좋은 발판이 됩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외로움이라면 신뢰하는 몇몇 사람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진솔한 대화는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끝으로 자신이 관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세상에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사소한 단점이나 갈등으로 관계를 단절하기보다는
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관계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 맺음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를 직면하고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거나 만남을 접해보세요.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수많은 관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단단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좋은데 외로운 감정은 당신이 스스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으로서 필요한 소속감과 연결감을 갈망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피하기보다 이해하고 당신에 맞는 방식으로 관계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혼자 있는데 외롭다는 감정을 느끼나요?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혼자가 좋은데 외로운 건 왜일까 진행자 오광철 박사였습니다. 다음 팟캐스트에서 만나요.